2019년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전기공학 및 컴퓨터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던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춘시안판, 그냥 판이라고 칭할게요. 그는요,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페리라는 여학생을 알게 됐어요. 둘은 같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로 잘 지냈는데 얼마 후에 페리가 예일 대학교로 옮겨간 거예요. 학교는 서로 달라졌지만 그래도 이 둘은 SNS,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2020년 5월 31일 이때 페리 학사학위를 취득해요. 당연히 너무 좋으니까 자기 페이스북에 일을 올렸죠. 이 게시글을 본 판은요,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상통화하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웬걸 실태에 거절당한 거예요. 이 거절 이후 두 사람은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해가 바뀌고 2021년 1월 30일 이때 또 페리가 자기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하나 올립니다. 다름 아닌 얘들아, 나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 받았어. 어쩜 좋아. 너무 행복해. 그녀의 남자친구는 그녀와 같은 예일대학교 환경과학과였던 26살 장카이웬. 그러니까 이때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공개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 생뚱맞게 이 글을 본 판 충격에 빠집니다. 왜? 앞서 느끼셨겠지만 이 판 페리 좋아했거든요. 이 판은요, 영상통화 하자고 하니까 막 페리가 싫다고 하고 자기와 연락도 잘 안 하고 해도 사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얘는 어차피 내 여자거든. 내 여자가 될 거거든. 그런데 웬걸 남자친구가 생겼대. 거기다 프로포즈까지 받았대. 이게 무슨 일이야. 얘는 내 여잔데 이 새끼 뭐야? 이 게시글 하나가 판을 엄청 분노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오늘 사건의 이유예요. 가만 안 둔다 이것들. 판은요, 바로 페리와 장카이웬에게 복수하기 위해 미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 달 뒤인 2021년 2월 초 중고차 매장에 가요. 직원한테 그 중고 SUV 15,000달러 약 2천만원 정도에 사고 싶은데 괜찮은 거 있어요? 당연히 있죠. 직원들은요, 여러 차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 내 승에 안 차. 이 차는 공간이 너무 좁은데 좀 더 차가 단단하고 크고 넓은 거 없어요? 그렇게 고르고 고른 차가 바로 진한 파란색의 SUV였어요. 판은요, 차를 딱 보자마자 마음에 든다면서 세상 사람 착한 척. 저 자동차 성능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데 시승 좀 해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때 직원이 너무 착하게 웃으면서 그러니까 아무 의심 없이 그럼요. 신분증 그냥 눈으로 휙 확인만 하고 차를 바로 내줘요. 직원이 옆에 탄 채로 시승한 게 아닌 너 혼자 이 차 타고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와 라고 하면서 차 키를 아예 판한테 넘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새끼가 차 돌려줬겠습니까? 그대로 토낀 겁니다. 도망치자마자 바로 기존 차 번호판을 떼버리고 임시 번호판으로 바꿔 껴요. 즉 이것도 다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승할 때는 무조건 직원이 옆에 타야 된다니까. 여하튼 그렇게 차를 빼돌린 이놈은요, 페리와 장카이웬이 사는 동네인 코네티컷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2월 6일 저녁 예일대학교에서 단 3분 거리 이스트락 동네에서 두 남자가 만나게 되죠. 이곳이 페리 집 근처였어요. 장카이웬이 이때 페리 집에서 내내 같이 데이트하고 자기 집 가려고 나온 거예요. 그때가 정확히 저녁 8시. 페리 내일 봐. 나 집에 갈게. 그렇게 나와서 몇 블록도 채 안 가가지고 갑자기 꽝! 판이 내내 페리 집을 주시하고 있다가 그 집에서 나오는 장카이웬을 보고 차로 갖다 들이받아버린 겁니다. 바로 옆에, 여기서 이게 끝이게요. 바로 차에서 씩씩거리면서 내려요. 그리고는 놀래가지고 쓰러져 있는 장카이웬 얼굴을 딱 보고 바로 빵빵빵! 장카이웬 얼굴에 총을 갖다 쏴버립니다. 얼굴에. 그런데도 화가 안 풀려. 그래서 얼굴뿐만이 아닌 장카이웬의 머리, 목, 몸, 팔, 다리 총 7발을 더 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살려둘 생각 없었던 거예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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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소리가 7번이 넘게 났어요. 주위 이웃들 안 놀랬겠습니까? 이때 이웃들은요, 아무도 나오지 않고 문, 창문 다 닫고 가만히 있습니다.
총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 1명, 2명 밖을 살피다 쓰러져 있는 장카이웬 발견. 이 광경을 본 주민이 재빨리 경찰에 신고해요. 장카이웬을 죽인 후에도 이놈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상황이거든. 죽이려고 와서 죽인 건데 내가 뭐 당황해야 돼? 바로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가요. 그렇게 사건이 벌어지고 약 20일 정도 흘러버립니다. 이때 경찰이 판의 부모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때 판의 어머니, 판과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진짜? 당연히 뻥이죠. 실제는요, 모르긴 뭘 몰라. 이 판, 장카이웬 죽이고 바로 연락한 사람이 엄마 아빠였어요. 이 부모님은요, 아들이 사람 죽였다는 걸 알자마자 서둘러 아들이 있는 쪽으로 차를 몰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아들 자수해야 돼, 이건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가 아니라 엄마, 아빠, 판까지 셋이서 도망자 생활을 시작해요. 셋이 길에서 자고 길에서 먹고 무서워서 호텔 가서 자지도 못해. 차에서 자고. 그런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건데. 그래서 자수시켰나? 아니요. 세 사람이 함께 도망 다니는 건 눈에 너무 띈다. 오히려 우리 아들이 더 걸리기 쉽겠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들과 떨어지기로 한 겁니다. 어떻게 하냐? 아들, 너는 다른 길로 해서 도망가. 우리가 네 차 운전할게. 이 엄마 아빠가 훔친 SUV 차를 운전하고 다닌 거예요. 도난 차를 몰고 살인사건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경찰 CCTV 뒤지고 차량 발견하고 위치 조회 들어가죠. 봤더니 차가 막 움직여. 추적할 거 아니에요. 잡았어. 봤더니 판은 없어. 실제 이때 판의 부모님 경찰서로 끌려와서 아들의 행방에 대해 경찰 조사까지 받아요. 하지만 이때 이 엄마 아빠 부럽겠습니까? 자기들은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고 딱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에 경찰 입장에서는 강제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풀어줄 수밖에. 하지만 엄마 아빠가 이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 결국 약 97일간의 수색 끝에 엘라베마에서 그를 체포합니다. 판은요, 매우 협조적이었어요. 어떠한 저항도 없이 그 체포되면 머그샷이라는 걸 찍잖아요. 지금 이게 그건데 보시면 쳐 웃고 있어요. 확인 결과 체포 전까지 그는요, 엘라베마의 한 집에 무려 3개월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버젓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집주인 왈 약 3개월 전에 판이 자기 이름 테이시라고 하면서 집을 빌렸다는 거예요. 집주인은요, 살인마라고는 상상도 못했대요. 너무 착해 보였으니까. 거기다 매사추세츠 출신의 박사 과정 학생이라고 하니, 그리고 이제 대화해보니까 박식해 보여. 전혀 살인마 같지 않아. 여기 사는 약 3개월 동안 텃밭에서 채소 키우고 닭장에서 계란 가져와가지고 막 밥해 먹고, 슬퍼 보이거나 뭐 초조함? 전혀.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다고. 그런데 여기서 대박이 뭔지 아세요? 이놈이 그 엘라베마 집에서 딱 체포되는데 이때 경찰한테 한 가지 부탁을 했대요. 집주인분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이런 일에 섞이게 한 거, 거짓말하고 집 빌린 거 그냥 다 민폐 끼쳐 죄송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 좀 주세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이렇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대요. 용서받고 싶다고.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 번도 안 본 장카이웬 죽일 때는 그렇게 무자비 하더니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집주인한테는 미안하다고. 그렇게 체포되고 약 2년 동안 판은요, 계속 억울하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번 2024년 4월 25일 경찰이 정말 머리가 아팠던 이 사건 드디어 결말이 나죠. 32살이었던 판, 가석방 없는 징역 35년 선고. 여기서 충격적인 건요, 이 사건의 주요적인 원인이 여자 문제잖아요. 페리. 이 페리와 판은요, 한 번도 사귄 적이 없어요. 친구 사이로만 몇 달 지냈대요. 호감도 판이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페리는요, 판이 자기 좋아하는지도 몰랐대요. 정말 연애 감정, 그 좋아하는 감정 하나로 이렇게까지 돼버린 걸까요?
경찰은요, 판의 범행 동기, 그의 인생과도 관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판이 되게 부자,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엄청난 기대를 안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예요. 그가 15살이 되던 해 상해에서 미국으로 유학 가고요. 나중에는 부모님의 주선으로 미국 국적으로 바뀝니다. 학교에서 공부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미국을 대표해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참가. 거기서 은메달 땄대요. 은메달. 머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좋은 대학교까지 가고 대학교도 논문을 쓰는데 논문. 아우, 그 논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의 부모님은요, 그가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줍니다. 뭘? 아우, 부동산을. 공부만 잘하게요. 예체능도 기가 막혀. 피아노를 어릴 때부터 쳐가지고 대학교 입학할 때 대표로 피아노 독주 공연까지 했었대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얌전히 그대로 살았으면 너무 완만해 보이고, 이거 뭐 지복을 지가 찾네? 싶기도 합니다. 왜 굳이 고생길로 가고 싶어가지고 이 난리 쳤나. 가만히 있었으면 꽃길이었겠구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건 너무 완만하잖아요. 이때까지 판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걸 못 가져본, 안 가져본 적도 없는 거예요. 좌절 겪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 남자가 페리라는 여자한테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내가 싫대. 여기서 좌절을 느끼진 않았어요. 네가 싫어도 내가 좋다면 넌 내게 되게 돼 있어 라는 게 깔려 있었으니까. 그런데 웬걸 딴 놈이 생겼네. 그럼 진짜 내게 아닌 게 돼버린 거잖아요. 난 내가 원하는 걸 안 가져본 적이 없는데 넌 내 건데. 여기서 이제 난생 처음으로 좌절을 느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좌절을 느꼈을 때, 내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몰라. 그냥 너무 열이 받는데 나 이거 어떻게 컨트롤해야 돼? 그냥 문제가 되는 저것들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으로 장애물인 장카이웬을 죽인 거예요. 완벽한 내 삶에 오점을 남긴 널 내가 없애리. 당연히 이 영상을 본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참 애도 문제인데 부모도 문제다. 엄마 아빠가 아들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는데 자수하게 하는 게 아닌 같이 도망 다니다가 더 잘 도망 다닐 수 있게 도와줬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판의 부모님, 판에게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만 가르친 겁니다. 실패, 실수, 좌절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어. 심지어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실패에 태연하게 침착하게 맞서라고 말해준 적도 없어. 참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게요. 이런 판 같은 놈이 죽어야 되는데 왜 항상 착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건지. 이 장카이웬 공부도 되게 잘해서 우수생이었다고 하고요. 보시면 인상이 굉장히 좋아요. 평소에 노숙자 보호소나 교회에서 하는 자원봉사 등등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었대요. 왜 이런 사람을 데려가냐고. 너무 사소한 이유잖아. 장카이웬은요, 판을 알지도 못했어요. 왜 생뚱맞은 놈이 갑자기 날 차로 들이받더니 날 총사 죽인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페리랑도 그래요. 2020년 5월 31일 영상통화하자고 그래서 거절했죠. 그 후 2021년 1월 30일 페리가 남자친구를 공개한 날이거든요. 이 사이 약 6개월 넘게 연락 한 번 안 했었대요. 그 후도 연락을 거의 안 하다시피 했었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 받았다고 글을 올렸을 때 이 새끼가 이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건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짝사랑하는 여자와 약혼했다고 그 남자를 총을 쏴 죽여버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